여기 아름답죠? 여기가 어딜까요? 전라북도 임실에 가면은 치자랜드가 있어요. 바로 그 치자랜드에서 작년에 찍은 사진인데 참 아름답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좋은 곳들이 참 많습니다. 자, 오늘 저녁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박수로 환영합니다. 입초에 여지없이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자, 잠깐 좀 보죠. 미국과 전 세계 암 통계 2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전 세계에서 암 걸립니다. 800만 명씩 사망합니다. 50만 명씩 암으로 미국은 사망합니다. 자, 지난 1900년에는 20명 중 1명, 40년대에는 16명 중 1명, 70년대에는 10명 중 1명이 암에 발병했습니다. 오늘날에는 3명 중 1명이 암에 발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통계 보세요. 매년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여러분 한 해에 어떤 질병으로 100만 명 넘는 그렇게 사람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매년 미국에서만 100만 명이 암 진단된다. 와, 엄청난 숫자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살게 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보시고 여러분 안타까워하시겠죠. 하나님은 암 걸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떤 질병에도 걸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떤 죄도 짓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 생각했고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병이 온 것이죠. 그럴떨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포기 아니하시고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왜요? 사랑하니까. 그리고 갈 길, 나을 길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암 환자 통계 우리나라 걸 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환자가 21만 명이 넘게 생기고 투병중이거나 암이 치유된 사람이 110만 명에 육박합니다. 평균 수명인 81살까지 산다면 암에 걸릴 확률은 37%. 자,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84.5세로 진단되었는데 2015년 통계에 암 발병자가 21만 명, 2017년에는 22만 명, 10,000명 껑충 뛰었죠. 그리고 암 발병자와 총 암 환자 수가 200만 명이 넘었다가 2021년에는요 암 발생자만 27만 명, 전체 암 투병자가 240만 명. 그러다가 2021년 통계를 보니까는요 한 해에만도 31만 명이 암에 진단되었어요. 3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우리나라 군 단위 인구가 3만이거든요. 몇 개 군이요? 10개 군민이 암 진단되었고, 총 암 투병자가 2022년 통계에 270만 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270만 명, 20명 중 1명이 암 환자예요. 자, 2016년 사망자 통계를 보니까는 28만 명이 사망했는데 그 중에서 암으로 사망한 사람이 7만 8천. 3.5명 중 1명이에요. 남자가 4만 7천, 여자가 3만 2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10년 총 암 발생자만 23만 명인데 23만 명, 그 통계가 22년에는요 한 5년 지난 다음에는 37만으로 껑충 뛰죠. 자그마치 3만, 그 몇 만이에요? 와, 엄청나죠. 자, 암 사망자 통계를 보니까는요 2022년에 8만 3천, 껑충껑 뜁니다. 남자가 암으로 5만 3천 명이, 여자가 암으로 3만 2천 명이 세상을 떠나가셨네요. 그래서 암 발생자 2022년에만 27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통계 숫자입니다. 2022년 한 해에 전 세계 암 발생자만 2천만 명, 사망자만 약 100만 명.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란하고 미국 이스라엘 전쟁이 있는데 전쟁에서 사망자 해봐야 몇백 명, 몇천 명 그 정도죠. 근데 암으로 사망한 사람은 100만 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이 270만 명 중에서 이제 이분들이 암 치료를 병원가 받잖아요. 그 비용이 얼마큼 될까요? 비용. 자, 보십시오.
기준으로도 우리 돈 자, 봐요. 2010년만. 치료 등 경제적 비용이 2010년 기준으로도 우리 돈 126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6년 전 전체 암 환자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내는 치료비가 얼마예요? 1,200조.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이 얼마인가요? 뭐 700조 정도로 알고 있죠. 근데 국가 예산의 몇 배예요? 거의 2배 가까이. 와, 이게 암 환자들이 쓰는 비용입니다. 자, 2018년에는요 429조 원, 2024년에는 605천. 좀 줄었네요, 줄기는. 거의 1년 국가 예산에 해당하는 만큼의 비용을 약 270만 명의 암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이제 진료비, 치료비로 이제 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4대 병원이 이런 병원들입니다. 이런 병원의 대부분 이제 암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데, 여기 직원 수를 조사해 보니까는 삼성이 직원이 5,600, 병상이 약 2,000병상. 서울 아산이 직원 6,000명에 병상이 2,700 정도. 서울대학교 병원이 직원이 6,000여 명, 병상이 이제 1,700여 병상. 영동 세브란스, 신촌 세브란스에서 세브란스 병원의 직원이 약 10,000명, 병상이 약 3,000병상. 이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약 몇 명입니까? 10,000명, 20,000명, 약 25,000명인데 25,000명 월급을 따져봤더니 얼마인가? 전체 그 암 환자들이 내는 비용에 거의 한 30-40%가 인건비로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은 뭐요? 엄청나죠. 약 1년에 몇백 조가 이 직원 인건비 있어요. 그러니까 암 환자들이 이런 병원을 지금 유지시키는 것이죠. 참 슬픈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 유명한 병원에서 현대의학적으로 암을 치료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그 방법, 첫 가지 수술입니다. 필요하죠? 그리고 약물요법, 항암치료죠. 그리고 방사선요법이죠. 수술 필요합니다. 암덩어리를 잘라내는 것, 그만큼 이제 암치료가 쉬워집니다. 그런데 수술을 했다고 해서 다 완치가 되고 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잔디밭에 쑥이 났습니다. 쑥을 잘라냈습니다. 쑥이 다시 나지 않습니까? 쑥 뿌리가 있죠. 또 반드시 납니다. 그게 수술이에요. 그래서 재발할 수 있다. 큰 수술에서 하고 잔류한 눈에 보이지 않는 몸에 남아있는 암세포들이 남아있다. 전문가의 얘기입니다. 이것이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수술을 했다고 해서 다 암세포가 사라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 1cm. 예. 암세포가 자그마치 10개. 1cm 암세포가 약 10억 개예요. 그러니까 수술해서 잘라낼 수 있는 암세포 크기는 약 0.5mm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하로는 발견이 안 돼요.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최소한 1cm 이상의 암세포만 잘라내는 것이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수술은 필요합니다. 잘라내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수술한 다음에 쓰는 방법이 이제 방사선 치료. 이제 폭탄을 떨어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암세포를 이제 파괴하든지 아니면 이제 약물요법인데, 약물요법을 전문적인 의학적인 용어로는 독성 항암 물질이라고 씁니다. 항암제라고 쓰면 앞에 뭐가 붙어요? 독성 항암 물질로 이제 의학적으로는 부르게 합니다. 자, 여러분, 항암제의 실상입니다. 자, 이렇게 암세포가 췌장에 빨간 색깔로 표시가 됐습니다. 1cm 이상의 암세포가 발견되었고 신체 이상이 느껴서 췌장암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니 이렇게 암세포가 진단이 안 됩니다. 완치가 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요? 안 보인다고 암세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인다고 쑥이, 잔디밭에 쑥이 다시 안 날 리가 없습니다. 뭐가 있어요? 또 잔재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주 항암치료 1차, 2차, 3차에서 암세포가 줄어들었습니다. 기분 좋았습니다. 고생한 만큼 고생한 어떤 그런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몇 개월 더 지난 다음에 몸이 이상해서 병원가 진단받아 보니까 또 대부분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처음보다 한 5-6배 더 많은 암세포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재발암세포라고 합니다. 자, 이쯤 되면은 처음에 초발되었을 때보다 재발되었을 때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더 힘들어집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어집니다. 이게 물심 양면으로 힘들어지죠. 자, 이겁니다. 첫 번째, 췌장암 환자의 암세포가 발견이 되었고, 이 암세포에 항암제를 투여하니, 이야, 이게 안 보이게 됐어요. 자, 이게 항암제입니다. 그런데 항암제의 한계는 암 근원 세포는 제거를 못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암 근원 세포를 일컬어서 불사의 세포. 죽어요, 안 죽어요? 암 근원 세포가 줄기세포예요. 암 줄기세포. 정자와 난자가 수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줄기세포예요. 이 줄기세포로는 뭐든지 신체 장애가 다 만들어집니다. 이게 처음 발생된 암 줄기세포예요. 이 암 줄기세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분열했죠. 그래서 암 근원세포가 생겨서 이렇게 자기 새끼 일반 암세포를 분열해냈습니다. 항암제를 투여하니 새끼들이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똑같아요. 부모가 자식을 낳았어요. 암세포가 아들, 딸 암세포를 낳았어요. 부모의 심정은 똑같다니까요. 암세포 어머니의 마음도 똑같아요. 잘 살아라. 네가 하는 일을 잘 되고. 그런데 자기 새끼들이 어느 날 사라져 버렸어요. 웬일이지? 내 새끼들 어디 갔지? 라고 암 근원세포가 머리가 좋아요. 원인 분석을 합니다. 어떻게 된 거지? 내 새끼들이 왜 없어졌지? 깨달아요. 아, 그 항암제, 그 녀석이 내 자식들을 다 죽였어? 통곡하고 울면서 그러면은 내가 이대로 있을 수 없지. 의지를 다져요. 다시 한번 불굴의 의지를 다집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맞아봤으니까 이 어미 암세포가, 그렇다면 그 항암제가 들어와도 다시는 죽지 않을 내 새끼 암세포를 더 강하게 만들어내요. 이게 내성이라고 합니다. 독종 암세포. 이제 이러면은 그 항암제가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3차까지 한 다음에 항암제를 또 바꾸죠. 다른 항암제로.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학자들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처음에 암세포 발생했죠. 항암제 투여해서 사멸한 세포가 됐죠. 사멸한 다음에 그대로 소멸되는 게 아니고 뭐요? 독종 암세포를 암세포가 만들어내서, 그리고 뭐요? 밑에 혈관이 있죠. 혈관을 쫙쫙쫙 길을 뚫어와요. 그래서 영양을 공급을 받게 됩니다. 체중이 빠지게 된 것이죠. 바로 이거예요. 자, 현재 암 투병하신 분들의 몸에 이런 정도까지 진행이 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의 특징, 불사. 자, 악성도를 자꾸만 높이는 게 이제 내성입니다. 암세포입니다. 이게 항암제 투여해서 그 암세포가 사라졌습니다. 근데 뭐요? 내성이 생겨서 다시 암세포가 증가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부모에서 낳은 그 자녀들의 성격이 다 같아요, 달라요? 성격이 빨주노초 파남보로 표시해 보십시다. 다 색깔이 달라, 성깔이 다 달라. 자, 여기서 이제 암세포 이제에서 태어난 이제 요 새끼 암세포들의 성깔이 다 체격, 성격, 또 체질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항암제를 딱 투여하니까 요 빨간색 암세포가 사라진 거예요. 다른 색깔 암세포는 뭐예요? 죽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었다 하면 돼요. 이게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촬영을 해도 진단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 형아가 죽었네, 우리 누나가 죽었네, 내 동생이 죽었네. 그러면서 요 회색 요 암세포들이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 경험을 했으니까, 그렇죠? 항암제 경험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 항암제가 들어와도 다시는 죽지 않을 우리가 강하게 좀 뭉쳐보자 하면서 회색 암세포가 쫙 커지는 것,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요 회색 암세포를 누가 없앨까요?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사의 세포인데요. 없앨 수 있을까? 없을까요? 결론은 없앨 수 있다, 없다? 있다. 박수. 예, 박수. 항암제로는 요 회색 암세포를 없앨 수 없어요. 왜? 말했잖아요, 전문가가. 불사의 세포라고. 그런데 이게 내 몸에서 사라져요. 이렇게. 왜 사라질까요? 자, 그 사라지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 몸 자체에 그 무언가가 항암제로도 사라지지 못하게 했던 요 암세포를 사라지게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뭔가 바로 이겁니다. NK세포는 수상한 세포를 NK세포. 세포의 단백질 구조를 통해 정상적인 자기 세포인지 아닌지를 탐색한다. 자, 그리고 단백질 구조가 다른 이상 세포라고 판단되면 즉시 암세포의 세포막에 구멍을 뚫고 적을 산화시키는 암세포 분해 물질을 딱 집어넣어서 암세포를 어떤 암세포를? 일반 암세포든 독성 암세포든 깡패 암세포든 암근원세포든 NK셀에게 걸렸다 하면은 저 암 덩어리들이 이렇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박수! 예. 그러므로 항암 치료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내 몸 자체에서 암을 치유하는 능력을 뭐예요? 키워야 돼요. 그 키우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에요? 이렇게 첫째, 공기가 깨끗하고, 둘째, 음식이 깨끗하고, 셋째, 이렇게 좋은 환경의 조건이 있는 곳에 내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이런 내 몸에 안 좋은 암세포를 있다 할지라도 이게 내 몸에서 차차차차 하루 이틀, 1주, 2주, 한 달, 2달 가면서 이 암세포가 이렇게 사라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봐봐요. 보세요. 공격 작전은 치밀하다. 먼저 수상한 세포의 단백질 확인. 그 구조가 다르면 적으로 간주한다. 단백질 구조를 확인합니다. NK셀이. 단백질은 포르닌으로 암세포의 막에 구멍을 뚫습니다. 수분 이온 등을 주입해 이온을 집어넣어서 파괴시킵니다. 그래도 안 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또는 단백질 분해 효소를 암세포 분해 물질 그레인자임이라는 암세포 분해 물질을 쏙 구멍을 뚫고 집어넣어서 자체 폭발되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 일이 있다고요? 맑은 공기, 깨끗한 음식, 하루에 충분히 땀을 좀 흘리면서 운동도 하시고, 더 중요한 거, 노래 부르는 거. 노래 부르는 거 여러분 좋아요? 좋아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는 게 가장 좋은 음악 치료래요. 강의 시작 전에 바다에 관련된 동요를 몇 곡 불렀죠? 아까 6시 40분부터 불렀어요, 저는. 우리 김현승님 혼자 놓고 한 10분, 20분 부르니까 이제 들어오시더라고요. 막 부르고. 예. 그리고 또요, 감사하는 마음을, 불안하고 걱정하고 미워하는 마음 가지면은 요 NK셀이 활동을 못해요. 내일 모레 수요일 저녁에는 저 바깥에다가 6시부터 모닥불을 피울 거예요. 또 여러분 모닥불 탁 쪼이면서 불멍해봐요. 특별한 순서 같지 않겠습니다. 그냥 와서 누구든지 불 쬐라고요. 한 30분 정도는 불 쬐야 돼요. 그 불 열기가 얼마나 따뜻하든지 그 원적외선율이 내 몸에 쫙 비치면 세로토닌 호르몬이 쫙 나오고 엔케팔린 호르몬이 나와서 세포를 수리하고 재생하면서 원적외선열이 그렇게 내 몸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내 학이 달려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초점은요, 방사선 치료입니다. 자, 방사선 치료 여러분 다 받으셔봤죠? 많이? 방사선 치료 중에서 최근에 2, 3년 전에 세브란스에서 시작한 중입자 치료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사선 치료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렇게 쭉 진행되어 왔는데 엑스레이를 발견하고 엑스선 치료 인류, 그다음에 감마선, 양성자 치료, 전자선 치료, 중성자 치료까지 왔다가 이제 마지막 지금 이제 방사선 치료에서 거의 완벽하게 치료하는 게 있는 게 바로 이 중입자 치료입니다. 자, 먼저 이게 방사선 일종인데 방사선이 뭡니까? 이 방사선은 밝은 곳은 다 방사선이 있습니다. 이런 방사선이 해롭다고 하죠. 그 방사선 실체를 좀 보면요, 방사선은 세상 모든 곳에 다 존재하고 이 방사선의 본질은 에너지예요. 자, 그러므로 에너지에 관련된 모든 것은 다 방사선을 함유하고 있다. OX. 있다, 없다. 다 있어요. 이 방사선은 우리가 느낄 수 없습니다.
느낄 수 없는데 이게 다 방사선이에요. 알파, 베타, 전자파 중에서 감마선, X선, 가시광선 형태로 이 방사선이 방출되어지는데 지금 전기빛도 방사선이에요. 전자파 그것도 방사선 일종이에요. 통신도 다 여러분 전파 있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방사선입니다. 방사선은 두 종류가 있는데 비전리 방사선과 전리 방사선으로 나옵니다. 이 나누는데 이 방사선에서 이제 두 종류로 나눕니다. 비전리 방사선과 전리 방사선으로 나누는데 비전리 방사선은 전파. 여러분 나도에 전파 있죠? 우리 핸드폰 쓰는 와이파이 있죠? 이거 다 전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레인지, 마이크로파, 적외선, 빨간선 이상은요 다 빨간색 밖으로. 그다음에 가시광선 이게 다 뭐예요? 비전리 방사선이다. 전리 방사선은 뭔가? 전리 방사선은 하전 입자, 중하전 입자, X선, 마마선, 전자, 또 베타, 알파, 양성자, 핵분열 생성물로 나누는데 뭐 이런 게 있다고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외울 거 없어요. 자, 이 방사선은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비전리 방사선, 전파, 마이크로,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전리 방사선, 감마선, X선, 알파선, 베타선. 그럼 우리가 지금 병원에서 쓰는 방사선은 비전리일까요? 전리 방사선일까요? 전리 방사선이죠. 비전리 방사선 우리가 지금 항상 사용하는 방사선이에요. 눈으로 보는 것,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 마이크로파, 전자파 우리는 다 뭐예요? 지금 방사선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알파파 약해요. 베타파 좀 강합니다. 감마파 아주 강해요. 엑스레이 투시하잖아요. 이렇게 뼈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물질을 다 통과하는 뉴트리오스라고 하는 또 방사선 일종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소리가 전달되는 것은 사실 뭘 타고? 뭘 타고요? 요 맨 밑에 있는 뉴트리온 오션이라고 하는 제더스라고 하는 이 방사선 타고 사실 소리도 전달되는 것이죠. 자, 이 방사선의 근원이 뭔가 이거 보십시오. 방사선의 근원은 사실 태양빛입니다. 그러니까 태양빛 없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양에서 메리쬐는 이 방사선으로 광합성 작용해서 우리가 먹을거리가 만들어지고 이게 방사선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지요. 자, 방사선입니다. 거 다들 알지? 에너지가 있어야 빛이 생기는데 예. 이루는 주성분 수소가 에너지의 원천이라고. 수소. 태양에서는 아주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인해 수소 원자들이 결합하는 핵융합이 일어나는데 그 결과 막대한 양의 에너지 방출과 함께 전자와 원자핵이 제각기 움직이는 플라즈마 상태가 조성되지. 이 플라즈마 자체가 방사선이야. 정리하자면 태양은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 방사선을 끊임없이 우주로 방출하고 있는 셈이야. 자, 핵융합 발전을 이제 태양이 하잖아요. 뭐가 나온다고요? 방사선이 나와요. 헬륨 가스를 통해서 또 자체 이렇게 융합돼 가지고 이중 수소와 삼중 수소가 결합합니다. 이걸 핵융합, 핵융합. 이중 수소, 삼중 융합돼 가지고 사중 수소가 튕겨 나가고 일중 수소가 또 튕겨 나가요. 그러면서 헬륨 엄청난 빛이 이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 태양이죠. 그 방사선 때문에 우리 지구가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치료제로 사용하는 게 있는데 방사선 치료. 자, 예를 들어서 적군과 아군이 교전하고 있는데 저격수가 총을 딱 쏩니다. 총을 쏘는데 이제 대상 그 자가 이제 맞았어요. 맞았는데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그 총이 대상자를 쏘고 대상자를 쏜 다음에 파편이 있죠. 그 파편이 옆에 있는 아군에게 이제 가서 상처를 입히는 것, 이게 방사선 치료라고 보면 돼요. 부작용이 이제 없잖아. 이제 있었죠. 자, 그래서 그 모든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해결하는 게 있는데 그게 중입자 치료예요. 자, 엑스레이를 발견해서 뼈를 촬영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X선 치료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마선 치료가 나오고 양성자 치료, 전자선 치료, 중성자 치료, 그 다음에 최근 나온 게 바로 이 중입자 치료가 한국에서 최초로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가면 연세 세브란스 병원 옆에 이제 별동이 이제 이 크기의 한 거의 3배 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체육관처럼 큰 곳에 요 중입자 발생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태양빛 정도로 이제 입자를 이제 가속을 시킵니다. 자, 가속을 엄청나게 빠르게 시켜서 그 중입자 탄소 입자를 이제 이렇게 빠르게 이제 친 다음에 이제 뭐요? 정확하게 1mm 오차도 생기면 안 돼요. 정확하게 암세포를 조준해 가지고 띵용을 쏘는 거예요. 다윗이 물매를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맞힌 것처럼 요 중입자 탄소 입자를 태양빛만큼 빠르게 가속을 시켜서 암세포에 정확하게 조준해서 땅 쏘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만 이게 딱 제거되어집니다. 자, 이제 원리가 이제 그거죠. 자, 가속을 시켜서 정확하게 암세포가 있는 곳에 조준해서 이것을 암세포만 쏘아서 이제 걸리는데 시간은 약 30분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한 2번 정도, 3번 정도 받으면 다 끝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거의 기적의 암치료로 불리는 게 바로 이 중입자 치료이죠. 자, 산소 입자를 가속을 시켜서 그 가속을 빛에서도 70%를 시킵니다. 그리고 뭐요? 정확하게 조준해서 이제 이게 엄청난 기술이 필요하죠. 이것을 연세 세브란스 의료진들이 이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골리앗 쓰러뜨리듯이 쓰러뜨리는 게 바로 이 방사선 이제 중입자 치료입니다. 2023년 4월 우리나라에서 중입자 암 치료가 시작됐다. 자, 시작됐죠? 자, 그래서 오차를 허용하지 않는 최첨단 치료 설계. 빛의 속도로 날아간 중입자선이 암세포만 파괴한다. 암세포만 파괴합니다. 암세포 도달 전후에도 체내에 적지 않은 선량이 조사되고 주변 장기에도 영향을 미쳤다. 반면 입자선은 목표물인 암세포를 정확하게 공격하고 그 자리에서 사라져 주변 장기에 영향이 거의 없다. 자, 이게 이제 중입자 치료입니다. 그래서 치료받은 사람들의 인터뷰를 방송에서 내보냈습니다. 이렇게 암세포가 사라졌습니다. 예, 자, 이렇게 거의가 다 치료가 됩니다. 전립선 암으로 시작한 중입자 치료는 췌장암은 물론 대부분의 암으로 치료가 확대될 예정이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전립선, 췌장 그 정도에 머무르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암에 다 해당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3년에 약 시작해서 680명의 환자가 완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대를 더 추가로 설치를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암을 치료할 수 있는데, 자, 문제는 뭔가? 치료비입니다. 한 번 치료받는데 약 500만 원. 그래도 많이 지금 저렴해졌어요. 이제 한 10번 정도 받아야 되는데 약 5천만 원 정도에서 8천만 원 정도. 대기 기간이 약 6개월,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예.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이제 앞으로 이 중입자 치료가 보험 혜택이 곧 됩니다. 빠르면 5년, 이제 늦어도 한 10년 정도 내에는 이게 중입자 치료가 이제 보험 혜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이제 중입자 치료기를 서울, 이제 아산이나 또 삼성병원에서 이제 건설을 하겠죠. 근데 이제 그 건설하는 것조차도 엄청 어려운 일인데, 하여튼 이제 이렇습니다. 자, 몇 주 전에 제가 말씀 한번 강의 드렸는데, 이제 이거 CAR-T, 차세대 항암제, CAR-T, C-A-R-T, C 이제 세라믹 유전학적으로 합성, 그다음에 이제 엔티겐, 그래서 암세포 표면 단물질, 리셉터 하면서 이제 수용체 T 세포, CAR-T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의 몸에서 T세포를 추출합니다. 예? T세포를 추출을 해서 추출한 다음에 T세포에게 강무장을 시켜요. 어떤 무장을 시키는가? 자, 저 그림이 나왔죠? 저 그림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제 그 뭐랄까 괴물이에요, 괴물. 예? 저 괴물 이름이 제가 지금 깜빡하는데, 하여튼 머리는 사자, 몸은 뭐 이렇게 뭐 호랑이, 꼬리는 이제 자세히 보면 꼬리가 뱀이에요. 이 괴물 이름이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데, 나왔습니다. 키메라.
이 키메라라고 하는 이 괴물을 어디에? T세포에게 딱 장착을 시키는 거예요. 자, 이 T세포 이제 움직이는 그림 바로 위에 누가 있어요? 군인이 지금 엄청난 이제 강한 화력으로 무장했죠. 즉, 그것 똑같아요. 그러니까 T세포를 우리의 몸에서 추출을 해서 그 T세포를 배양을 하면서 키메라, 엄청난 화학, 이제 그 뭐랄까, 무기, 이것을 이제 장착을 시켜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암세포에 가서 이제 방사선 비슷하게 쏘는 거예요. 이제 쏘면은 어떻게 되는가? 암세포가 그대로 바로 저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가 이렇게 지금 그림 나와 있는데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장면이 CAR-T 차세대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그림을 이제 그리는 것을 이제 캐치를 했는데, 그래서 암세포가 소멸되어지는데, 이제 이것을 한국의 학자가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그 회사가 있어요. 자, 넘어가고요. 자, 바로 이분입니다. 크루셀이라고 하는 이 회사에서 이제 성공을 했어요. 지난 이제 2024년 3월 20일에 이걸 할 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지난 4월에 드디어 이것이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앞으로 이제 성공을 했기 때문에 한 5년 빠르면 늦어도 10년 정도에는 이제, 그래서 결국은 뭐냐? 암 환자를 이 세상에서 없앨 수 있습니다. 모든 암을 완치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의학이 지금 그렇게 발달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몸 잘 관리해서 그때까지 절대 죽지 마시고 살아만 계십시오. 5년 내지 10년.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정말 병원 치료 중요합니다만은, 제가 1996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30여 년 동안 이제 여수병원에서, 우리 여기 에덴요양병원에서, 36서울병원에서 이렇게 이제 병원 목회를 아주 오랫동안 해오면서 암 환자들을 살펴야 되잖아요. 이제 암 환자들을 살필 때 이제 수술 받고, 항암 치료 받고, 방사선 치료 받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살아계신 분들이 참 많아요. 감사하게도 제가 건강 이제 세미나를 이제 교회에 다니면서 하거든요. 작년에는 거의 24개 교회를 거의 2주에 한 번씩 가서 건강 세미나 했고요. 올해도 한 지금 10몇 개의 교회가 지금 예약이 돼 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가는 교회마다 누가 있는가? 살아계신 에덴병원에 왔다가 이 생활을 해서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 분들을 꼭 만나요. 저는 모르죠. 근데 그분들이 와서 인사해요. 내가 그때 에덴병원에 가서 뉴스타트해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있다고. 그런 분들 제가 인터뷰를 잠깐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았는지. 자, 첫 번째가 뭔가? 병원 치료 잘 받았어요. 그리고 뭐예요? 이걸 했어요. 뉴스타트 물론 했죠. 두리뭉실하게. 근데 반드시 이게 있었어요. 생활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CAR-T 치료를 받던, 중입자 치료를 받던, 고가의 표적 항암제를 받던, 어떤 항암제를 받더라도 이게 변화가 없으면은 그게 사실상 뭐요? 일시적인 효과밖에 안 돼요. 뭐의 변화요? 내 생활의 변화가 반드시 있었어요. 첫째, 먹는 거예요. 막 먹지 않았습니다. 막 먹지 않았어요. 정말 내 몸에 도움이 되는 것들만 골라서 드셨어요. 함부로 먹지 않았어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병원 치료 잘 받으시고 내 삶에서는 어떡하라고요? 생활의 변화, 첫째 식생활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에덴요양병원 고기 안 드립니다. 생선도 안 드립니다. 달걀도 안 드립니다. 드릴 수 있어요. 성경에서 허락한 고기는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지금은 먹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고기 뭘로 여러분 이거 생산합니까? 소가 풀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소가 뭘 먹어요? 사료 먹잖아요. 소가 위가 몇 개예요? 4개인데 2, 3, 4는 사용이 안 돼요. 풀을 씹어서 삼킵니다. 그 삼킨 풀이 제1 위에 들어가 있다가 다시 또 나와서 대세김질 하잖아요. 씻고 또 씹어서 넘겨 2로 가. 그 2에도 머물던 이제 풀이 이제 발효가 되죠. 다시 또 나와요. 또 뭐요? 씹어서 뭐요? 3으로 가죠. 3에 가게 더 발효가 완전 진하게 되죠. 그리고 뭐요? 그 4로 가죠. 그래서 뭐요? 다 영양소 흡수하고 이제 똥으로 나오죠. 근데 소가 그거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그 사육 사육하는 곳을 뭐라 해요? 가축 이제 사육장 있잖아요.
소가 이게 씹는 거 봤어요? 안 씹잖아요. 심각한 거예요. 그런 고기를 어떻게 먹어요? 그리고 소가 먹는 그 사료의 40%가 소 내장이라고요. 도살장에서 버린 내장을 사료 공장에 가져가요. 가서 뭐요? 그걸 익혀요. 그리고 뭐요? 말려요. 그리고 뭐요? 네, 가지고 이렇게 해서 섞어서 소가 소를 먹는다. 소가 고기를 먹는다고요. 그런 소를 여러분 어떻게 드려요? 진짜 이 소가 저 푸른 초원위에서 풀 뜯어 먹고 햇빛 쬐이고 흐르는 물 마시고 그런 소라면 얼마나 드리죠? 근데 그런 소가 요즘에 어디 있어요? 달걀요? 달걀? 양계장에서 나오는 그 달걀? 닭이 뭘 먹어요? 사료 먹잖아요. 그 사료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닭은요 21일밖에 안 살아요. 팩트입니다. 21일. 19일째부터 도살로 가요. 이제 가기 시작해요. 왜요? 21일 넘으면은 1.5kg밖에 안 돼요. 1.5kg가 통닭이란 말이에요. 그 1.5kg 21일 이후 되면 이제 박종병이 막 생겨요. 그 생기기 전까지도 이제 사료에 이제 뭐 항생제 이거 치지 않으면 양이 안 돼요. 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달걀을 어떻게 드려요? 생선, 바다 생선 깨끗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바다가 지금 다 바닷물 깨끗하게 눈으로 보이죠. 그 바닷물 속에 여러분 미세 플라스틱 또 막 중금속 여러분 우리나라 이 동남해안에는 얼마나 많은데요. 특히 이 그 양식하면서 플라스틱 있죠. 그 스티로폼 거기 막 버려져 갖고 있잖아요. 바다의 농도를 측정해 보면은 심각해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회를 먹는다? 중금속을 먹는 거예요. 암 환자가 회 먹으면 있잖아요. 그 중금속, 특히 수은 같은 게 들어가면요. 암세포를 확 키워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식생활 변화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알기 때문에 에덴병원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요 식생활, 깨끗한 음식을 드리려고 맛이 없어도 여러분 드셔야 돼요. 맛없다고 여러분 맛으로 먹어요? 약을 맛으로 먹습니까? 몸이 좋으니까 먹지? 약이라고요. 이 음식이 많은 환자들이 왔다가 퇴원합니다. 고기도 안 준다고, 생선도 안 준다고, 달걀도 안 준다고. 그래서 우리 원무과에서는 어쩌다 한 명이라도 더 입원시키기 위해서 고기 드립시다, 생선 드립시다 하는데 뭐 이제 그 행정적인 건 알아서 할 일이고, 저는 제 입장에서는 뉴스타트 강의를 해 입장에서는 생활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식생활의 변화예요. 그 이어서 운동입니다. 여러분 걷지 않고서는 절대 나올 수 없잖아요. 하루에 최소 1시간은 걸어야 돼요. 1시간 이상 걷고 30분 꼭 스트레칭하고 30분 체력 단련실에 가서 꼭 훈련하고 하게 2시간은 꼭 해야 돼요. 자, 식생활 개선했죠? 운동 꾸준히 했죠? 이것만 해도 다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부분이에요. 내려놔야 돼요. 물론 유전, 육회, 무전, 불쾌 뭐 돈이 또 정말 중요하죠. 근데 마음 좀 비우셔야 돼요. 조금 비워놓으면은 어쨌든 다 됩니다. 되니까 마음의 변화가 절대 필요해요. 이 마음의 변화,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내 마음은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내 마음인데 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이거 어떻게 안 되거든요. 누가 이 내 마음을 이렇게 컨트롤 해줘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는 최소한 기본이에요.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항암 치료 받고 이전에 수술도 받고 방사선 치료도 받고 또 4세대 치료 받고 그렇게 하면요 훨씬 완치율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활이 변화되기 전에 뭐가 변했어요? 생각이 변했어요.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이다. 운동을 얼마나 했는가, 무엇을 먹었는가, 무엇을 생각했는가, 당신의 생활 습관은 어떠했는가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다이제스트의 난 우리 선배 이제 환우잖아요. 이분이 이곳에 와서 정말 어려웠는데 나았어요. 그래서 다이제스트까지 그 다이제스트 등록 기사화 되신 분들이 참 많거든요. 우리 정재명 홍보과장이 은퇴하기 전에 저에게 그걸 줬단 말이죠. 그래서 거의 한 다이제스트 만 분만 거의 한 40명 되더라고요. 다 정리했는데 다 생활의 변화, 식생활의 변화, 운동, 마음의 변화 있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뉴스타트 이 방법으로 에덴병을 얻으니까 다 완치의 선물을 받아가시기를 박수하시겠습니다. 예. 박수하시고 이제 한번 불러볼까요? 왜 안 나와? 자, 즐겁게 뉴스타트 해. 박수. 8가지 치료 원리, 이 세포 저 세포 살아나게 뉴스타트 해보자. 아픔도 고통도 뉴스타트 하면은 병든 몸 건강하게 회복되어 완치되리. 즐겁게 뉴스타트 하니까 건강 회복되리라. 이렇게 뉴스타트 하리라. 완치 판정 그날까지 건강 식사 삼시세끼 먹어요. 유아 완추히 운동도 즐겁게 해봐요. 보생 와사래요. 생수는 하루 8잔 혈액 정화된대요. 햇빛을 쬐면은 NK셀 암세포 없애요. 즐겁게 뉴스타트 하니까 건강 회복되리라. 이렇게 뉴스타트 하리라. 완치 판정 그날까지 절제를 마음 잡고 할래요. 과유불급이래요. 맑은 공기 복식 호흡 해봐요. 생명유지 첫째지요. 휴식도 중요해요. 쉴 때에 치유되죠. 믿음도 가져야죠. 만든 분이 고치시니까 즐겁게 뉴스타트 했더니 건강 회복되네요. 뉴스타트 건강생활 할래요. 뉴스타트 최고예요. 뉴스타트 최고예요. 뉴스타트 최고예요. 기도하고 주무십니다. 하나님, 뉴스타트 이 방법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대의학이 많이 발전 또 발달되었습니다. 진단도 참 잘 되어 있고 또 수술도 각종 항암제, 방사선 치료, 표적 치료, 지금은 3세대, 4세대까지 중입자 치료, 카트T 치료까지 지금 와서 암이 거의 정복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곧 이 지구상의 암세포가 사라지리라 기대되어집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이 상황에 있습니다. 몸은 이렇고 마음 또한 그렇고 우리의 현상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조금 더 건강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이렇게 살면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건강해져 완치의 그날까지 저희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완치되는 그날까지 이 뉴스타트 열심히 하여 모두가 다 완치되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